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에서 쉬운 설계와 어려운 설계 또는 허가받기 편하고 쉽게 하는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설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로 설계를 하고 싶을까 생각은 하지만 한정된 대지와 공사비 등으로 한계가 있는 데다 특히 수많은 건축 관련 법과 지구단위 지침 조항 등의 해석과 활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해석과 활용에 따라 설계나 허가 과정에서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허가받기 쉽고 편하게 설계하려면 가급적이면 법이나 지침의 해석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공무원 등을 설득하거나 논쟁으로 허가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특히 최근 어느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어느 신도시 상가주택의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공무원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아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 글을 읽어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건축 설계를 한다는 것에 관한 것인데 흔히 하는 말로 설계는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계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는 정말로 건축의 모든 것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 미, 즉 건물의 안전과 씀씀이 그리고 아름다움 등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사업성과 수익성 그리고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계란 한정된 대지와 공사비 그리고 사업성과 수익성에 우선하도록 하면서도 수많은 건축 관련법을 맞추어야 하고 허가권자인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거쳐야 하는 그야말로 지난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는 어떻게 하든 모든 점에서 최상의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생각을 다하고 특히 건축 관련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 모든 규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허가권자인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허가권자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법과 규정을 보수적으로만 생각하려 하는데 반해서 설계자들은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설계하는 건물이나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양측 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많은 경우의 수 그리고 법 적용의 차이에 관한 것인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건축 관련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데 특히 이러한 규정들 가운데는 아주 애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나 지침 등이 있다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규정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좀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 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로 2대까지 접해서 배치할 수가 있고 추가로 주차 단위 구획이 필요할 경우에는 2.5m 이상 차로를 확보한 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본 조항에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반 주차장인 경우와 필요티 내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달리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의 허가권자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가능하다고 인정하는데 일부 지자체와 공무원들은 한사코 법 조문에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위에서 설명한 주차 문제 말고도 설계하다 보면 대지마다
건물마다 경우의 수가 달라서 이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쉽고 편한 설계와 어려운 설계라고 하는 것인데, 위에서 예를 든 경우는 최근 당사에서 설계한 어느 신도시 상가주택의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과의 논쟁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생각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관련 법과 지침 등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가주택에서 중요한 임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1층 상가 면적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있는 가구 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설계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설계를 해서 문제없이 빨리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방법으로 주차장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1층 면적이나 가구 수를 줄여서 계획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바꿔서 필리티 등으로 다르게 계획을 한다면 1층 면적이나 가구 수를 줄이지 않고도 건물의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칫하면 허가 과정에서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권자인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국토부나 법제처 등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자료 수집을 하는 등 노력을 해야만 하는 어렵고 복잡한 설계를 각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비단 상가주택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수개월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논쟁과 공무원을 설득 중인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주, 설계자와 공무원의 입장과 자세에 관한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고 각자에게는 처한 입장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나 설계자,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허가하는 공무원의 입장과 자세가 다르다는 것인데, 물론 모든 사람과 건물은 법과 지침 등 규정에 따라서 안전하고 좋은 건축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각자에게는 처한 입장과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최대한 좋은 건물로 짓고 싶어 할 것이고, 특히 설계자들은 설계를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설계하는 건물이 마치 내 집이나 건물인 것처럼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최상의 건물을 만들어 보려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 허가권자인 공무원들은 건축주나 설계자의 사정도 있겠지만 우선은 공공목적과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법의 테두리와 규정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기 마련이고, 또 공무원들은 민원과 특히 감사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 웬만하면 무리하지 않고 보수적으로만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자의 입장이 지나치게 작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건축주는 법 테두리 안에서 건축하려고 해야 할 텐데 때로는 어떻게 하든 수익성을 높이고 사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위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허가권자들은 국민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감사 등에 적발되지 않는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정되는 것을 지나치게 법이나 지침의 조항과 문구 하나하나에만 집착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끔은 허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주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진정한 건축과 설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건축주, 설계자, 허가권자들 간의 문제나 갈등은 비단 요즘이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위에서 언급한 각자의 입장과 생각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으로, 바르셀로나 성가족 성당을 건축한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 선생과 바르셀로나 시와의 갈등도 화제였는데, 건축 당시에는 바르셀로나시 공무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건물이 완공 후에는 바르셀로나시로부터 건축상을 받은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서로가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가 없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좋은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진정한 설계와 건축물이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건축이란 비록 건축주가 자신의 재산과 자본을 투자해서 건축한 개인의 소유물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건축이란 공공재로서 국가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고 미래에 남겨질 건축문화유산으로 설계와 공사를 하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건축주, 특히 허가권자들의 보다 성숙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쉬운 설계와 어려운 설계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 설계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수많은 경우의 수와 그리고 법 적용의 차이, 세 번째로는 쉽고 편한 설계와 어려운 설계, 네 번째로는 건축주, 설계자와 공무원의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진정한 건축과 설계를 위해서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축은 다른 어느 일에 비해서 많은 생각과 고려해야 할 일이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주는 당연히 많은 재산과 자본이 투자되는 일로 사업성과 수익성, 경제성, 그리고 재산적으로 향후 가치 등의 비중을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건축이란 인간의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거주와 상업 등의 기능성도 중요하며, 또한 건축이란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도시 미관과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공공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잘 어울리고 합치되는 건축물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히 과거에 비해서 경제와 사업성, 그리고 무엇보다 미관과 기능성이 중시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